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이제 뭐 시행사라던가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건설사가 좀 더 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 그리고 좀 하루빨리 이렇게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우위인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건설 섹터 좀 오르는 주식들이 몇 가지들이 좀 보이던데, 일단 섹터 전반에서 좀 전반적인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요. sek터 어떤가요, 지금? 상반기 동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200의 YTD 수익률,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200 건설업종이 약 77%, 코스피 28% 대비해가지고 한 49% 정도 이렇게 상회한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골랐어도 상당히 편한 그런 상반기였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YTD로 한 209%, DL인시 61%, 삼성물산 4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건설업종 내에서도 원전이라던가 SMR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더 좀 약간 좋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원전과 SMR과 관련된 기업이 어디죠? 이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DL인시,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건설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현대건설이 되게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현대건설이 이렇게 유독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 원전 측면에서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업체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국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이 뭐 시공을 좀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 외 본업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최근 2, 3년 동안 되게 안 좋았다가 이제 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현대건설의 좀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건설업종 수익률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시총이 큰 거 위주에서 서열을 매기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수익률 높은 거 위주로 해놓은 건가요? 일단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차례대로 해놓은 거고.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수익률은 이제 현대건설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압도적으로 상황입니다. 높은 거고. 네. 원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그 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원가율이 최근에 좋지 않았다가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멀티플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건설 섹터가 혹시 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나요? 대선 전에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좀 공통적인 이슈인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해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정책 관련해서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지난주 6월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대출 관련 규제라던가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이제 추가 경정 예산도 있고요, 상법 개정안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주 환원 등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자금 유입이 될 텐데, 이런 정책 모멘텀 기대감이 건설 섹터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건설 산업에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 산업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섹터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이나 방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이제 이런 수급 동향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특히 이런 원전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좀 포착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좀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 2025년 하반기 건설 경기를 이제 상저하고라고 이제 전망을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2025년 하반기 건설 경기를 이제 상저하고의 고라고 전망하게 된 배경에는 건설 경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요 주표가 인허가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과 같은 좀 선행 지표에 후행해가지고 건설 경기의 이런 좀 밸류에이션 지표가 따라가는 모습을 포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건설 경기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이런 인허가라던가 선행 지표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의 원가율 측면에서도 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또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사들의 고원가율 현장, 그러니까 과거 2021년, 22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발휘하기 했던 시점에 수주했던 현장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건설사들의 주요 현장의 원가율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저하고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가 상저하고인 거랑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금 비중 확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저수익 현장 준공에 따른 원가율이 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내 주택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사업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오버웨이트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대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경기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과 같이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좀 발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사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입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건설업종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주택 공급 회복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이랑 수도권 그리고 뭐 지방 사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긴 한데 최근 2, 3년 동안 인하거라던가 착곡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좀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는 좀 대형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공급 회복의 수혜를 대형 건설사가 누릴 확률이 좀 높다는 건데, 그럼 그 대형 건설사라면 좀 어떤 데를 위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회사가 다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대형 건설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좀 1조 원 이상의 건설사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건설사들이 다 1조 원 이상의 건설사들이고, 그 상반기 수익률을 보시면 현대건설, DL인시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뭐가 다른 거예요? 네, 파란색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좀 대형 건설사라고 보고 있고, 그 회색깔은 이제 1조 원 미만의 좀 중소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에서 그래도 건설주에서 투자할 거면 대형주인데,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그 대형의 기준 1조 원 이상으로 좀 잡으면 좋겠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가 랠리에서 소외된 종목에 또 주목하라고 조언하셨던데 그 이유는요? 저는 건설업종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저수익 현장 준공에 따른 구조적 원가율 개선은 사실 업종 전반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적용돼야 되지만, 이런 주가 랠리에서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던가 GS건설과 같은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주택 공급 외에 원전이라든가 복합 개발 사업 등 이런 것들은 요즘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이 좀 어떻게 되나요? 건설주에? 네, 일단 상반기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원전이라던가 주택 외 사업의 가치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은 시클리컬 산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이다 보니까 이런 주택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주택 경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원전 등을 수주를 해가지고 이런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좀 이 부분은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좀 프리미엄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택 경기 얘기해 주셔서 현재 건설 경기는 어떤 국면인가요? 지금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침체기에서 좀 회복기로 가는 그 사이의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20년, 21년 이런 좀 금리 인하 사이클 구간에서는 금리 자체가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전국의 미분양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거래량이라던가 주택 가격 둘 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과열기, 그리고 나서 22년부터는 금리가 다시 인상 사이클로 돌아서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주택 거래량이라던가 가격 지수 자체도 이렇게 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침체기였다면, 지금은 사실 이런 매매 거래량이라던가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게 포착이 되면서 침체기에서 좀 회복기로 다시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 밸류에이션 할인율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선행 지표는 건 뭘까요?
건설업종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할인을 받는 업종인데 이와 가장 좀 연관된 건설 경기 지표는 인허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사이클에서 인허가가 좀 가장 앞단에서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인허가 이후에 착공, 수주,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허가 수치는 좀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허가 자체는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허가 물량 자체는 좀 저조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 23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인허가의 그 YOY 증가율 자체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이 증가 사이클로 돌아선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의 PBR 할인율이 과거 대비해서는 좀 축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23년에서 좀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다 약간 오르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23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24년에는 인허가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24년, 25년 좀 추가적인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25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좀 지켜보긴 봐야겠지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인허가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그러면 주택 공급 부족이 시장에 미치는 좀 파급력을 좀 뭐라고 보시나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 오르게 되면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뭐 시행사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좀 유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사업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좀 예측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이제 뭐 시행사라던가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건설사가 좀 더 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 그리고 좀 하루빨리 이렇게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우위인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뭐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좀 더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긍정적 신호는 뭘까요? 우선적으로 과거 2007년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와 미분양의 좀 사이클을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좀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왔고 지금 금리가 어느 거죠? 이게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도 좀 동행해가지고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사이클에서는 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좀 후행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미분양이랑 기준금리 데이터인 건데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마치 높낮이에 맞춰서 그래프를 좀 살짝 그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건설주에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 대형주에서 1조 원 이상이라는 거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여기 건설사 중에서 1조 원 이상을 다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중에서 GS건설은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비중이 한 54% 정도 차지를 하면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 수에는 좀 이런 수도권 비중 자체가 높은 GS건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대우건설도 이제 1조 넘는 회사에 체킹이 돼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낮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에 어떤 투자 매력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대우건설은?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주 잔고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대우건설의 12개월 선행 이런 PBR 밸류에이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건설 경기가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대우건설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만약 완화가 된다고 하면 PBR 밸류에이션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승될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PBR 얘기해 주셔서 대형주 중에서 1조 원 넘는 회사 중에서 이 PBR이 낮은 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GS건설 이것도 좀 낮아 보여요.
대우건설 이 두 가지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 건가요, 혹시? 일단 좀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대우건설이랑 GS건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어떻게 낮다. 보면 여기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현대건설 주가가 유독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서 근데 하반기에도 과연 그만큼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건설이 올해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유독 많이 오른 네. 상황인데 그 원인은 주택사업 부문의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고원가율 현장이 네.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구조적인 원가율 개선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점에서 PBR 밸류에이션 자체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근거로는 웨스팅하우스 좀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홀텍이라는 SMR 설계사랑 이렇게 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SMR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현대건설의 좀 상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하반기를 놓고 봐서도 사실 이런 주택 사업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만약 실제로 이런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던가 홀텍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좀 가시화되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DLENC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해 한 61% 정도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DLENC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좀 원인은 뭘까요? DLENC도 사실 뭐 현대건설 전반적인 건설 업종이랑 유사한 흐름입니다. 일단 본업인 주택사업 측면에서는 과거 높았던 원가율 현장들이 종료가 되면서 DLENC도 원가율이 개선되는 게 이제 확연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사업 측면에서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에 좀 더 약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SMR 업체 중에서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의 DLENC가 일부 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좀 이런 사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SMR 시장이 개화했을 때 엑스에너지랑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랑 같이 좀 겹쳐서 질문 드려보면 현대건설과 DLNC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PBR도 이렇게 좀 격차가 좀 있는 편인데 지금 대우건설과 아까 GS건설은 PBR이 굉장히 낮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많이 오른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텐데 더 많이 올랐다는 건 건설주 안에서 좀 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하반기에 대장주를 살 거냐 저평가될 거를 살 거냐 이 두 가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하반기에 좀 더 괜찮을까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공통되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진 선택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 만약에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이런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선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이제 누군가 투자한다면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요? GS건설이라던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업에 이제 좀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를 중점을 두고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택 경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개선되지 않다던가 혹은 나빠진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건설사들의 PF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대형사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생기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회사가 또 커지기도 하잖아요. 좀 P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설사들한테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PF 같은 경우에는 좀 재무적으로 PF를 보증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하는 거거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좀 대형 건설사들이 좀 유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2026년부터 건설 경기 어떤 흐름을 볼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 2026년의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후행적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미분양과 기준금리 관계가 좀 있죠. 상관관계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만약 부족해진다고 하면 이런 주택 가격 자체가 좀 더 오를 개연성, 그러니까 상방 압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택의 뭐 전반적인 가격 지수도 좀 오를 수 있고 이런 주택 가격이 만약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5년 하반기, 26년에도 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침체기에서 이제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설업 투자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장 유의해야 할 점과 기업 분석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 투자를 고려하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건설업 자체가 이런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이렇게 수주한 결과물들이 이제 좀 매출화되면서 실적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건설사들이 주택 외에 좀 추진하고 있는 뭐 원전이라던가 친환경 쪽에서 신사업 같은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멀티플 측면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건설 부분 질문 드리면 건설 섹터 투자한다면 좀 어떤 부분에 투자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일단 건설 섹터가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ETF로 사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기준점들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건설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장 개선세가 이제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택사업 부분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종 중에서도 이런 주택사업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런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 그 이후에 지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방에 건설사들이 좀 더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은 1조 원 이상인 대형주 위주로. 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전에 이제 이 원전이라든가 복합개발사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른 현대건설도 원전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 원전과 관련된 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회사들은 이 원전은 지금 잠깐의 어떻게 보면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원전이 관련된 건설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정말 좋을 수 있을 것이라 봐야 될까요? 원전이 이제 테마로 치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있어가지고 건설사라던가 혹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이런 주기기 업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보다는 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